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오겠습니다. 교재에서 여러분들 과제 질문 한 3문제 있어요. 90페이지에 있는 16번, 17번, 그리고 뒤에 29번 있습니다. 자, 요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16번입니다. 교재 90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세 조건 PQ 아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거고요. 자, 명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P이면 Q 또는 not R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거짓입니다. 거짓. P이면 Q 또는 not R이 거짓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가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그으시면 P이면 Q이다 읽으시면 돼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그 말은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는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야. 조건 P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은 조건 Q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P를 만족해, Q도 만족해. 우리 반에 있어? 1등급이야.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뭐 2학기 때 안 할 거예요? 아, 문고리 잡고 계신 분들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바람이 차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럼 문제는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집합 P를 관찰했을 때 여기 있는 원소 중 일부의 원소가 Q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야, 얘네들을 여기 빗금친 부분에 있는 원소를 보면서 야, 얘는 P인데 Q가 아니잖아. 그래서 P면 다 Q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건 어디? P 빼기 Q의 원소를 관찰하면 됩니다. P에서 Q를 빼고 남은 집합의 원소들을 관찰해서 이 원소를 들어서 얘기하시면 되죠. 이때 이 원소를 우리가 발레라고 표현을 해요. 거짓임을 증명해주는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발레를 들어주세요. P 빼기 Q 집합에 있는 원소를 예시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요. P이면 요거이다 라는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보면 돼? P에서 빼면 되겠죠. Q 또는 not R입니다.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야. 집합 Q 또는 not R, R이 아닌 애들. 됐죠? 그래서 P에서 Q와 R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뺀 원소들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연산과정보다는 그냥 집합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합 P가 이렇게 있어. 집합 Q가 이렇게 있어. 집합 R도 이렇게 있다. 어디서? 전체 집합 안에서. 이때 다음이 말하는 집합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Q이면서 Q에 포함되고 R의 여집합에도 포함되는 R의 바깥 부분이죠. 여기를 칠합니다. 색칠된 부분을 뭐 해주면 돼? P에서 빼면 되겠죠? 그럼 집합 P에서 색칠된 거를 빼고 남은 애 말해주세요. 어디에요? 이 부분이죠. 이거 잘 안 보이겠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됐습니까? 받아들여? 나는 이 부분에 원소를 딱 예로 들어드리면서 야, 얘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역을 표현하는 집합 표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몇 번입니까? 3번이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이거 3번인 것도 알려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그려서 색칠해야 돼? 색칠해. 근데 우리는 이제 연산에 대한 연습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죠?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고 남은 애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A에서 B를 빼는 거야.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중에 B가 아닌 것들만 말하는 거야.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걸 말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다시요. P이면서 동시에 얘네를 빼고 남은 애들, 다시 말하면 P이면서 동시에 Q와 R 여집합의 합집합이 아닌 것들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A와 B 합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하면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것들 말해주면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P 교집합이죠. Q가 아니면서 동시에 R이 아닌 게 아니면 R이겠네요. 됐죠? 그래서 전개하듯이 분배하듯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이거 뭐야? 다 교집합이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지? 다 교집합이면?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여기서 교환법칙 씁니다. 다 교집합 기호니까요. P하고 R의 교집합이면서 동시에 Q도 아닌 것들 말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둘이 묶어서 볼게요. 그럼 다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P와 R의 교집합이면서 동시에 Q가 아닌 거, 거기서 Q를 뺀 거. 됐음? 그래서 지금처럼 표현해 주시고 답을 3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법칙을 이렇게 쓴 겁니다. 차집합 표현, 드물어간의 법칙. 그 다음 여기서는요, 교환법칙 쓴 거죠. 그 다음 결합법칙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복잡하지 않다면 한 집합이 2개 정도 나왔다면 색칠해. 그게 가장 심플합니다. 근데 한 3개 정도 나오고 복잡하다 싶으면 그때는 지금처럼 연산기호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오늘 드린 프린트 푸시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17번입니다. 두 조건이 있습니다. P는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되겠죠. 또는입니다. 합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애도 P에 속해 있고 이 범위를 만족하는 애도 P에 속한 겁니다. 다 말하는 거니까요. 계속 갑니다. Q는요, K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3보다 작거나 같죠? 어떻게 보면 이거 교집합 표현이기도 해요. 요 사이에 있는 값. 자, 계속 갑니다. 다음 명제, 납 P가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그 발레 중에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대요. 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납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래. 그 말은 납 P이면 Q이다. P의 여집합이 집합 Q에 포함되지 않는다. 됐음? 왜 포함이 안 돼요? 라고 하면 다시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가 Q에 포함 안 되고 삐져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나 봐. 그래서 우리는 이 삐져나온 부분에 있는 원소를 발레로 들어서 거짓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야? P가 아닌 P 여집합에서 Q를 빼고 남은 집합. 됐죠? 이 집합의 원소가 누구 있다? 정수로 마이너스 1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찾아야 되겠죠.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고 남은 애가 어딘지를 말해야 되겠네. 자, 집합 P. P 조건을 만족하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입니다. 그러면 납 P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네. 누굽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애들이 납 P겠죠. P가 아닌 것들이요. 그러면 수직선에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게 나P. P의 여집합이죠. 여기서 Q를 빼고 남은 애를 관찰했더니 정수는 누구만 보인다? 마이너스 1만 보인다 이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Q를 빼야 되는데 Q의 범위가 뭐냐면 K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잠깐만 3은 저 오른쪽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을 여기다 땅 체크해 줄게요. 3 여기 있음. 그럼 집합 Q를 말해 줄게요. K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디까지 와야 될까요? 했을 때 확실한 건 여기죠. 여기에 K가 딱 오면 P 여집합에서 Q 부분을 빼고 여기만 남는데 여기엔 정수로 마이너스 1이 있어. 정수는 얘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K는요.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 영역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등호 판단합니다. 만약 K가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이라면 됐음? 그럼 마이너스 1도 빼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남아 안 남아? 안 남네. 그럼 마이너스 1에 등호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만약 K가 0이었다면 그럼 0 빼면 어차피 이 영역에 있는 정수 중에 남은 건 누구? 마이너스 1밖에 없겠네. 그래서 0에는 등호가 붙어도 되겠습니다. K의 홀수는 최대값 누구요? 0입니다. 끝.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 판단해 주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 뭐 하냐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되는지 대략적인 값을 먼저 설정해 주세요. K의 범위를 먼저 말해 주시고 그 다음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외우는 게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K의 최대값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입니다. 명제의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 그럼 우리가 명제를 말하고 그 명제의 부정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분이 명제 하나 말해보세요. 명제 하나, 깜짝아, 명제 하나 말해보세요. 쌤은 사람이다. 부정을 말해보세요. 지금 이 친구 명제 말했습니다. 맞아요? 부정을 말했습니다. 맞나요? 잘 들어봐. 쌤은 사람이다. 명제죠? 부정해봐. 쌤은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 쌤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사람이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는 명제를 말했지. 근데 그 부정을 말할 때 쌤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로 말했죠. 맞아? 그럼 우리가 명제를 말할 때 P면 Q이다라는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했을 때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부정은 앞에 있는 P를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누구만 건드려? 뒤에 있는 Q를 건드리죠. Q에 부정을 붙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부정을 말해줘 라고 하면 P이면 나 Q이다. 됐음? 이라고 말하겠네요. 괜찮을까요? 납득이 돼요? 됐습니까? 선우는 잘생겼다. 부정은요. 선우는 못생겼다. 이런 거겠죠. 됐습니다.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입니다. 명제가 거짓이잖아요. 그럼 그 명제의 부정은 참입니다. 갈게요. 그럼 선생님, 부정에도 거짓 나온 경우 있지 않아요? 걔는 조건일걸요? 명제가 아니라. 자, 갑니다. 28번.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일 때. 자, 말해봅니다. 어떤 실수 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됐죠? 어떤 실수 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이거의 부정을 말해볼게요. 연우야. 어떤 실수 X는 다음을 만족한다. 이렇게 읽을게요. 괜찮을까요? 이게 너무 기니까. 어떤 실수 X는 다음을 만족한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부정을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AI도 힘들어해요. 네. 정확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AI 요즘 많이 쓰시죠? 정확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지시가 정확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거 모든으로 바꿨어요? 왜요? 부정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도 했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앉아있다. 명제죠. 부정을 말해볼게요. 맞나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은 앉아있지 않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도 부정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사셨다면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되니까 꼭 말해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어떤 실수 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의 부정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지 않는다. 0보다 작은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게 아니야. 그 말은 크거나 같다고.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부정이 참입니다. 다음 명제가 참입니다.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최고차 계수 양수 음수. 양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이때 나오는 모든 값들은 다 0보다 큰 수이거나 0이 나온 것까진 상관이 없어.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인수분해 되죠? 6이랑 2로 되네요. 됐습니까? 그럼 K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해서 2차 부등식으로서 K값의 범위를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이제 뭐 구하는 거였어? K 최대값 6이요? 네, 이거 구하는 거였고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29번입니다. 자, 갑니다. 20분 지났어요. 20분. 진짜. 갑니다.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어떤 X는 말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이 명제가 참이 된대요. 그럼 다시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놈이 이 부등식을 만족한대. 모두 다 만족한다고?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딱 하나만 만족해도 돼. 됐습니까? 이유는 누구 때문에? 어떤이라고 써 있어서 그래. 그래서 문제 잘 보고 단원 하나 잘 보면서 해석해 주세요. 그럼 다시요. 다음 부등식은 어떤 x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이게 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수 n에 올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됐죠? 그럼 봐봐. 다음 부등식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얘기해봅시다. 우리 y는 x제곱 빼기 8x 플러스 n으로 2차 함수로 바꿔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볼로 아래로 볼로 꼭지점에 x좌표 두고 4. 네가 보고 싶은 x의 범위는 3부터 6까지였습니다. 그럼 x가 3일 때는 왼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죠. x가 6일 때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x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 이 범위에 있는 어떤 x값을 다음 부등식에 대입하면 0보다 어떻게 나온다? 크거나 같게 나오겠다. 맞아? 그럼 x축이 어떻게 위치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어요.
3하고 6 사이에 있는 어떤 x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겁니다. 대입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로도 양수, 누굴 로도 양수, 6로도 양수 맞잖아요. 다시요. x축이 요렇게 x축이 요렇게 그려졌습니다. x의 범위 3부터 6까지 관찰합니다. 이때 어떤 x는 다음 부등식에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3에서 6까지 관찰합니다. 맞아?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때 있어요? 언제? 6일 때. 맞아? 6보다 조금 작을 때. 양수 나온 거 맞잖아. 그럼 이 부등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맞잖아. 맞아? 모두 다요? 아니요? 어떤 애요? 됐습니까? 납득이 돼? 그럼 x축이 어디 쓰면 될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럼 x축이 요렇게 있으면 x의 범위 3부터 6까지를 봅니다. 이 중에 그 어떤 애도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0보다 작게 나오네. 맞습니까? 그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겠네요. 그럼 도대체 어떤 그림인 거예요? 요런 그림이요. 아, 요런 그림의 특징이 뭔데요? 다 필요 없어. 누구만 봐? 가장 높은 6만 봐. 됐음? 6 넣어서 나오는 값이 다음 함수 x가 6일 때 그때 함수 값이 6일 때 함수 값이 0보다 어때? 작으면 이 그림이죠.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등호 포함이니까요. 됐음? 그래서 6 넣으면 나오는 값 36, 48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n은요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최소값은 1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괜찮을까요?